내 집 장만하고 뭐 차도 사야 되고 조금 더 큰 차로 바꿔야 되고 다 여러분 그게 또 농사 하신 분들 뭐 비료 사야 되고 뭐 사야 되고 뭐 장비 또 거시기 해야 되고 이게 하여튼 빚이 없는 분들이 없대요. 빚이 없는 분들이 다 빚이 있답니다. 진짜 나는 어차피 결혼도 안 할 거고 혼자 살 거야. 그런 분들만 이제 빚이 없을 확률이 되게 높은데 나머지 분들은 뭐 저 포함해서 인생희망님 저도 퇴근하고 상권님처럼 말아먹었습니다. 말아먹습니다. 뭘로 드세요? 뭘로? 국밥 식당에서 지금 식사하세요? 국밥? 순댓국밥? 뼈해장국? 아 국밥이 진짜 끝내주죠. 저는 국밥충이라서 국물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막 국이 없다? 식사하는데 국이 없으면은 이게 넘기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하여튼 뭐 국이 필수인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짜게 안 먹으면 좋은데 하여튼 저는 짠 거를 더 좋아하니까 저도 퇴근하고 상권님처럼 말아먹습니다. 하여튼간에 많이 드세요 많이. 저는 하루에 2끼를 먹지만은 뭐 그런 생각 별로 안 합니다. 뭐 저녁은 조금 먹어야 되고 아침 많이 먹어야 되고 좀 그런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냥 맛있게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또 많이 먹어도 되고 적게 먹어도 되고 하여튼 뭐 그때 스트레스가 저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서 저녁에 늦은 시간에 먹어도 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또 의사 선생님들은 또 다르게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그냥 뭐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먹어야 하여튼 좀 짜게도 먹고 싱겁게도 먹고 술도 먹고 하루만 굶어보세요. 국 없이도 개는 감치도 드실 겁니다. 그건 그래요. 삼키죠 그냥. 하루도 아니고 와 저번에 오후 2시쯤에 이제 일이 끝나갖고 뭐 씻고 어찌고 해서 한 2시 반쯤에 식당 갔거든요. 회사 식당. 근데 다행히 밥을 주더라고요. 였고 막 그냥 먹는데 삼켰어요 그냥. 꿀떡꿀떡. 왜냐면 아침은 제가 원래 안 먹으니까 안 먹고 저녁에 뭐 예를 들어서 12시까지 먹었다 쳐도 오후 2시 반쯤에 먹었으니까 하여튼 12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먹은 거잖아요. 하여튼 한 14시간? 그니까 뭐 이거 뭐 씹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삼키더라고요. 그냥 꿀떡꿀떡. 그냥 국에 그냥 딱 찍어서 꼴딱. 밥 한 숟가락 뿌고 국물 찍어서 꼴딱. 그 밥 저는 식판에다 먹거든요. 식판에다 먹었는데 그거 뭐 한 5분 가디죠 뭐. 꼴딱꼴딱. 그때 또 국이 있어서 그렇게 먹었는데 국이 없어도 꼴딱꼴딱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삼키기 바쁘더라고요. 이제 뭐 씹고 맛을 음미한다. 그게 의미가 하나도 없고 그냥 빨리 배를 빨리 채워야지. 뭐 그 생각밖에 없어요 진짜. 꼴딱꼴딱. 아고 허리 끊어질라 해요. 양념이 남아서 또 김장했거든요. 오 그래요? 양념이 남았어요? 우리는 모자라가지고 한 요만큼 못했어요. 요만큼 양념이 모자라가지고 모자랐어요. 그때는. 수고하셨네요 오늘. 총 몇 포기 하신 거예요? 우리는 또 생각이 안 나네. 250포기인가?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맞나? 정확한가? 한 250포기 정도 했을걸요 우리는. 250. 나 생각이 안 나네 몇 포기인지. 하여튼 250포기 정도 했을 거야. 250포기. 근데 뭐 친척분들 다 오셔갖고 같이 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오늘 소막이 온다. 오늘 이제 회사에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 집이 여러분 20년 한 30년 됐거든요. 아니 30년은 안 됐구나. 한 25년 됐거든요. 25년 25평이에요. 그래서 이제 담보대출 받으면 500에서 1000만 원밖에 안 나온답니다, 여러분. 진짜 새 집이나 해서 한 2000 가까이 좀 나오지. 2000, 2500? 우리 집처럼 막 25년 막 이렇게 된 집은 담보대출 받아봐야 뭐 한 많이 나와도 몇백이래요, 몇백. 1000만 원까지는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부모님께서 도와주셔도 그냥 티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뭐 거의 6천 가까이 빚이 있어서 몇백으로는 뭐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벌써 라면 다 먹어. 아 이거 한 봉 그래서 한 봉. 하여튼 뭐 형님 이제 도와주시면은 이제 뭐 제가 여러분 금융권 3군데에다가 지금 쓰고 있고 지인분 한 분한테 빌리고 있고 총 4군데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형님한테만 갚으면 되죠 이제. 그거 싹 정리하고. 그래서 목표는 한 6천 정도만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형님 좀 챙겨드리고 이렇게 해서 한 그 가능할 수가 없는데 솔직히 3%만 해도 300만 원 나누기 12. 만약에 형님이 한 3.5%로 대출을 받으면 한 5%로 어떻게든 쇼부를 쳐야 되는데 형님 5% 드릴게요. 4% 하면은 야씨 그 정도면 야, 됐다 야 뭐 이렇게 나오시게 뻔하니까 5% 드릴게요. 5% 355 1500인데 저 아니지 6000이구나 65 30 300만원 12 24 36 10 20 30 아니죠 계산기가 있어야지. 나는 계산이 안 돼 항상. 나 휴대폰이 없지? 휴대폰 뭐야 이거? 응? 진짜 없네 휴대폰? 여기 있지? 참.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목표는 6천인데 아마 그 형님은 6천 뭐 대출 받는 거 1도 아닐 거예요. 60 참 60이 아니 5%만 해도 300 나누기 12 25만원 월 25만원 5% 근데 이렇게 해주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뭐 남는 게 있어야지. 솔직히 한 8% 제가 예상하기로 한 8% 정도 부르실 것 같은데 68에 48 480 나누기 12 월 40 월 40만원이면 이렇게 저 135만원 나가거든요. 135만원 40만원 나가면 땡큐죠. 8%만 해도 진짜 엄청 확 내려간 건데 아마 형님 8% 정도 부르실걸요? 은행이자보다는 분명 비싸게 부르실 거니까 8%? 그제야 그렇게 해야 이자놀이 하는 뭐 맛이 나지 뭐 한 내가 3.5%로 땡겼는데 4%로 해버리면 무엇이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만약에 제가 저기 했으면 아버지한테 매달 30만원씩 현금으로 드리려고 그랬어요. 추가로. 근데 이제 아버지는 반대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몇백 갖고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3.416 3.416이요? 거의 3.5%죠. 6%면 괜찮은데 솔직히 그죠? 3.5% 4.5% 5.5% 6.5%
한 6, 0.5 떼고 한 7%만 해도 괜찮은데 솔직히 그죠? 3%만 해도 6, 38 1년에 180이 꽁돈으로 생기는 건데 나누기 12 해볼까? 180 나누기 12 월 15만원 공짜로 생기네요. 월 15만원이면 와 그게 어디야. 6%로 어떻게든 내가 승부를 봐야 되는데 형님 도와주십시오. 저 돈이 없어요. 6%로 5%는 너무 짜죠. 5% 하면은 형님이 남는 게 거의 없으니까 1.5%면은 뭐 2% 잡고 6, 22, 120? 120 큰 돈이네. 그러면 월 10만원인데 6월 10만원? 근데 월 10만원씩 꽁돈 생겨도 괜찮을 건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로 형님 그냥 월 10만원씩 제가 더 드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한번 얘기해봐야겠다. 아까 몇 프로라고 했죠? 5%라고 했나? 그죠? 5% 하면은 1.5죠? 아 5.5까지 2%네요. 5.5%까지 5.5%만 해줘도 난 진짜 괜찮은데 5.5면은 그냥 6% 잡고 66에 36 360 360 나누기 12 월 30만원이면 괜찮은데 솔직히 그렇게 해줄라나?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로 형님 저 형님한테 매달 10만원씩 더 드리면 안 돼요? 1년에 그러면 120인데 그것도 큰 돈이거든요. 10만원이면은 뭐 기름값? 아니 보일러값? 집에 보일러 떼니까 보일러값. 근데 예상하기로 아마 8% 부르실 거야. 8% 정도는 아마 부르실 거예요. 저는 6천만원 정도를 얘기를 할 거고 왜냐면 빚이 5,500 정도 있으니까 500은 생활비 쓰고 5,500은 빚 청산하고 8% 480 아까 얼마 나왔지? 480 나누기 12 월 40이면은 솔직히 괜찮죠. 6천 대출 받았는데 월 40이면은 엄청납니다. 뭐 저는 되게 싼 겁니다. 여러분들은 되게 비싼 거죠. 저는 싼 거예요. 싼 거. 8% 하자고 하면은 오케이 해야겠습니다. 7% 하면 더 좋고. 아마 10%막 그렇게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9%도 아마 부르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면은 저는 그렇게 안 부를 겁니다. 왜냐면 10%나 9%나 10%는 근데 두 자릿수잖아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도와준다고 했으면서 두 자릿수를 불러? 그것도 이상하거든요. 한 자릿수 9%는 10% 바로 옆에 있어갖고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8% 아마 8%를 부를 거야. 아마 8%. 그래도 오케이 해야겠습니다. 월 40이면은 저한테는 뭐 진짜 싼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월급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 아마 200벌이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제가 근로일수를 다 못 채워서 150만원 정도 첫 달 월급 나왔거든요. 근로일수를 다 못 채워서 이게 최저시급입니다 여러분. 150이면은 최저시급도 아니에요 이거는. 최저시급도 보다 더 적어요. 예, 뭔가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야 150만원 너무 적게 나왔는데 그래갖고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하여튼 저보다 1년 더 빨리 오신 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나도 200 받았는데 네가 왜 150 받냐? 그래갖고 하여튼 200부터 시작하나 봐요. 그 만근을 채웠다는 전제하에. 근데 뭐 200은 너무 적죠. 저는 250만원 목표로. 근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안 할 수 있다.
근데 300은 이건 도저히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원래 기술직이 되게 박해요. 그렇게 안 줄 거예요. 뭐 진짜 10년 일해야 300벌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뭐 변수라는 게 있으니까 기술이 워낙 뛰어나면 한 3년 해도 300벌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워낙에 특급이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게 목표고 꿈은 크게 가지라고 했으니까 1월달 목표는 250. 200도 마음에 안 들어요. 250 목표로 해서 1월달 해봐야 이제 며칠밖에 남지도 않았는데 보름 만에 그렇게 올릴 수 있을까? 참, 진짜. 근데 뭐 도전하는 거죠. 근데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형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거의 3, 4년 동안 칼을 잡아보지도 못했대요. 뭐 옛날에는 서로 안 앓혀주려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었대요. 그리고 약간 텃세도 있었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형님들도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막 배우려고 하니까 막 앓혀주려고 하시더라고요. 꼭 그 이유를 제가 여쭤보진 않았는데 그냥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배울 때는 그런 텃세도 너무 심했고 또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갖고 한 3, 4년 동안 진짜 칼을 잡아보지도 못했대요.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거 뭐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뭐 알려주고 싶다. 그 소막에서 저 일 시켜준 사람이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 거다. 그러니까 잘 배워라 하고 고맙습니다 했는데 아무튼 뭐 지금 뭐 일 다 끝날 쯤에 일 끝나기 한 2분 전? 그때 잠깐 저도 시켜주세요 막 이렇게 쫄라가지고 저도 막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칼을 잡고 하고 있어요. 일 끝나기 한 2분 전? 3분 전도 아니에요, 진짜. 왜냐면 제 일을 다 끝내놓고 다른 파트 가면 거기도 일이 막 끝나가는 분위기거든요. 제가 먼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공장이라서 라인 그 컨베어입니다, 여러분. 컨베어 벨트. 그래서 막 천천히 슉 가는 건데 제가 끝내놓고 제일 다 끝내놓고 뛰어가면은 한 2분 정도 제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2분 길어야 2분. 지금 그렇게 일을 배우고 있는데 그렇게라도 뭐 시켜주시니까. 그리고 뭐 어떤 분은 얘기해요. 야, 네 할 일이나 똑바로 해. 어떤 분은 막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은 야, 너 끝나자마자 바로 저기 붙어서 저기 기술 배워. 그런 분도 계시고 막 좀 다양합니다. 진짜 어떤 분들은 야, 네 일이나 똑바로 해. 뭐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네가 저길 왜 가? 그러신 분도 계시고. 근데 욕 먹어가면서 배워야죠. 뭐 제가 제 코가 석자인데 욕 먹는 거 뭐 싫은 소리 듣는 게 뭐 됐습니까? 그건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지금 기술을 좀 배우고 있죠. 휴, 그렇게 해서 보름 더 거시기 하면은 딱 자리를 딱 잡을 것 같기도 한데 누가 근데 제 역할을 해줄 사람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요. 제 역할을 해줘야 제가 빠져나가는데 아직 신입사원이 안 들어오니까 좀 그게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쉽사리 이렇게 역할 바꾸기도 하기가 힘든 게 막 또 했던 막 습관이 있어갖고 막 체인지를 하면은 어버버버버버 그렇게 하면 또 일이 안 돌아가니까 팀장님은 그런 거 좀 별로 좋아하진 않겠죠. 일이 잘 돌아가는 걸 좋아하실 거니까 분명. 근데 그래서 제가 팀장이면 저는 역할 바꾸기를 저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 할 겁니다. 이렇게 크로스 그래야 다 잘하거든요. 한 하루 이틀 어버버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팀장님이 욕 먹으면 돼요. 그거는 사장님한테. 대신에 이제 전체적으로 잘 굴러가 누구 한 명 빠져도 뭐
대타가 있으니까. 그 대타가 여기 또 있냐? 아니거든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왜냐면 한 달에 한 번씩 크로스 하니까. 그리고 이제 불평등 같은 게 이제 좀 사라지죠. 아, 저기는 너무 쉬워. 나는 되게 어려운 거 하고 있는데 이게 뭐야 이거. 저기가 버지기네. 아, 짜증나. 근데 그런 얘기들이 쑥 들어가고. 왜냐면 다 체인지 하니까 이렇게. 불평불만도 사라질 것이고 일도 다 같이 배우는 거고. 만약에 제가 팀장이면 저는 그렇게 운영하죠.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강제적으로 그냥 체인지.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헷갈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보름에 한 번? 보름에 한 번도 너무 헷갈릴 것 같고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똑같은 근육을 여러분 하루 종일 써야 되고. 왜냐면 공장이니까 이건 뭐 쉴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로 똑같은 근육을 한 달 내내 쓰면 손이 완전 빠개집니다. 진짜 완전 막 아침에 저도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뻑뻑하고 막 되게 아프고. 그러니까 크로스를 해야 한 달 동안은 이게 손가락 작업을 많이 하면 한 달 동안은 뭐 어깨 작업을 좀 많이 하든가, 또 한 달 동안은 뭐 쭈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또 한 달 동안은 뭐 허리 숙여서 좀 하는 자세가 힘든 건데 뭐 그런 작업도 한 달 동안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한 가지 근육만 써버리면 완전 이거 손가락 근육을 1년 내내 쓰면 이게 더 금방 마탱이 가거든요. 또 이게 크로스는 참 좋은 겁니다. 진짜 제가 지금 뭐 이건 뭐 저의 상권 생각,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여튼 저는 크로스는 참 환영합니다. 근데 다 그렇게 안 하려고 보통 하시니까. 왜냐면 그냥 뭐 손가락이 아프고 뭐 해도 그냥 굳이 막 머리 아프게 막 저 일까지 내가 배워서 뭐 하냐, 어차피 주는 월급 똑같은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보통 잘 보직이동을 잘 안 하려고 하시죠. 보통은 편한 게 좋으니까. 몸이 좀 아프고 해도 뭐 익숙한 게 좋으니까. 참 사람 생각이 참 다양해가지고 어느 게 맞네 어느 게 틀리네 그런 얘기 하기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근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신호소리 뭐 들을지언정 저는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그래서 보직을 제가 딱 차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목표예요. 그렇게 되면은 한 250벌인 여러분 진짜 합니다. 진짜 이거는 꿈은 이루어진다. 진짜 이루어집니다. 근데 300벌이는 거의 뭐 진짜 뭐 그 팀에서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래도 한 300벌이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한 이 사람, 그 한 사람이 두 명분 일을 진짜 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한 300벌이 하는 거죠, 보통. 왜냐면 일이 여러분 빨리 끝나잖아요. 제가 2시에 끝날 때도 있고 3시에 끝날 때도 있어요. 물론 4시, 5시에 끝날 때도 있지만 어쨌든 다른 노가다보다는 빨리 끝나니까 일이, 노가다랑 비교했을 때. 그것도 기술직이고 이것도 기술직인데 우리는 건물 안에서 하니까 뭐 비나 눈, 바람, 햇볕 그런 걸 다 피해가면서 일을 할 수 있고, 뭐 빨간 날 다 쉬고 주 5일제 근무에 이거 뭐 혜택이 엄청나죠. 4대 보험 되지, 퇴직금도 나오지. 뭐 그 상황에서 노가대랑 돈을 똑같이 책정한다? 그건 뭐 말이 안 되죠.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노가대 하시는 분들보다는 일당이 좀, 우리는 월급제지만 날수로 계산해도 좀 많이 낮죠. 그래야 형평성이 맞으니까. 노가대 하신 분들은 그 어려운 것들을 다 감안하고 노가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비 오면 일 못 나가 뭐 다 포함해서죠. 여름에 막 날 뜨거울 때도 밖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거 다 포함해서 그렇게 받는 거기 때문에 일당이 좀 세서 세게 받는 게 맞는 거고, 우리는 건물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당이 좀 적어도 괜찮죠. 우리가 300벌이 하면 노가다 했을 때 한 500벌이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토요일까지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딱 일요일만 쉽니다. 진짜. 그리고 빨간 날도 일해요. 빨간 날도. 그냥 일요일만 쉬는 거예요. 그냥 매주.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대신에 토요일은 한 4시쯤에 끝내는 거죠. 그냥 좀 고생했으니까 빨리 가라 이렇게.
그렇지만 뭐 피곤하긴 하죠. 근데 하여튼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300벌이를 하면은 노가대는 한 500벌이랑 비슷한 겁니다, 진짜. 그분들은 한 근로일 일수가 한 25일, 26일 정도는 찍거든요. 한 27일, 28일 찍는 분도 계세요. 나 빨간 날도 일요일도 일할게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분은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막 진짜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하신 분이면은 뭐 일 시키죠. 왜냐면 물량이 나오니까 회사 이익금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은 28일, 29일까지도 찍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30공수까지 찍어봤어요. 30공수, 32공수. 그러니까 야근도 하고 철야도 할 때는 하고 철야는 딱 한 번 해봤는데 하여튼간에 뭐 30공수를 넘어버립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도 안 쉬고 하는 거죠, 일을. 하여튼 뭐 좀 다양하긴 한데 하여튼 500만 원 벌이 하시는 분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실컷 다 쉬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300벌이 하면은 노가대 한 했을 때 500벌이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300벌이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진짜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야 돼요, 진짜. 그리고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들 각자가 2인분은 일을 쳐낼 수 있는 거죠. 실수 같은 거 없이 깔끔하게 한 두 사람 분 정도는 일을 쳐내는 거죠. 저도 이제 그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고 최종 목표는 300입니다, 여러분. 실수령액 300. 그러니까 노가다로 치자면 한 500벌이 한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거를 뭐 10년 안에 뭐 달성하겠다 그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한 3년 안에 이렇게 그냥 꿈은 크게 갖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기술직은 실력이 짱입니다. 뭐 나이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젊은 사람이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죠. 지금이 그래도 전성기라면 전성기니까. 한 60대 되신 분들은 전성기라고 하긴 좀 뭐하죠.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좋다. 근데 뭐 40대는 뭐 현상 유지가 아니라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내 실력을 계속 갈고 닦는 거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막 금방 빨아들입니다, 여러분. 막뭐 똥꼬집 같은 게 그래서 별로 없어요. 근데 한 60대 되신 분들은 똥꼬집이 있습니다. 왜냐면 다 나도 할 줄 안다. 이것도 해봤다. 나도 이거 알아. 막 사람이란 습득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나도 알아 그거. 뭐더 얘기하지만 알아. 간단히 얘기해.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해하니까. 뭐 길게 얘기하지 마. 다 그러시거든요, 보통. 나도 알아.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 알아, 나도. 근데 젊은 분들은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막 듣죠. 막, 그래요? 그리고 아는 체 하기도 되게 힘들어요. 이거 알지만은 괜히 아는 체 해버리면 이 사람이 또 안 알려 주거든요. 그러니까 몰라도 아는 척, 아니면 알아도 모르는 척.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사회생활을. 젊은 분들은 좀 잘 들으려고 하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안 들으려고 하죠. 왜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야가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정책입니다. 더 이상은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못 받아들이니까 다 쳐내니까 얘기를 해도 반사. 나도 할 줄 아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젊은 분들은 뭐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하니까 크는 거죠,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전성기라고 볼 수도 있죠. 여튼 간에 저는 하여튼 300벌이 한 3년 안에 300벌이 하고 반드시 1월 달에 한 250벌이는 하는 게 목표고 누구나 다 200벌이는 한다고 하니까 저는 250벌이 해야죠. 1월 달에. 누가 너 뭐 들어온 지 몇 달 됐냐? 뭐 그건 뭐 중요치가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절실한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절실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거를 뭐 회사 간부분들도 많이 좀 잘 보시. 지금 회장님은 뭐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신 것 같고 이사님이
저를 좀 잘 보신 것 같더라고요. 막 저를 보면서 웃어요. 야, 네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거 할 수 있거든요. 곧 제가 그럽니다. 이사님한테. 야, 그거 네가 왜 봐? 너 그거 할 수 있어 그거? 아, 곧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저한테는 혹시 뭐 사회 초년생분들, 저는 여러분 전체 공개입니다. 여러분 전체 연령분들이 다 시청할 수 있는 방송이거든요. 혹시 사회 초년생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은 뭐 저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좋기 때문에 또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절대 아니고 그냥 순서 익히기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순서 익히기. 1, 2, 3, 4,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각 단계별로 그 순서를 머릿속에다가 입력하는 거, 그게 이미지 트레이닝이거든요. 상꾼 스타일. 아무리 복잡한 것도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게 머릿속으로 입력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제가 잠깐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게 칼이에요, 요게 칼. 여러분, 동작이 다 다를 거예요. 자, 1번 동작이 뭐냐면, 한번 해볼게요. 아, 잠깐 헷갈리네, 이거. 아, 잠깐. 아, 헷갈리네. 갑자기 하려니까. NG. 진지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 동작. 한분님 반갑습니다. 이게 1번 동작. 2번 동작. 자, 3번 동작. 지금은 여러분 돼지였어요, 돼지. 이제, 또 있다. 여러분, 3번 동작 갈게요. 또 똑같은 돼지입니다. 1번, 2번, 3번은 다 돼지예요, 돼지. 갑자기 헷갈리네. 그 다음에, 다시. NG. 헷갈리네, 진짜. 연습이 아직 더 해야 되는구만. 이게 3번 동작. 이제 소 갈게요, 소. 소 1번 동작. 이게 소 1번 동작, 소 2번 동작.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NG. 다시. 이게 소 2번 동작, 소 3번 동작.
이게 서 3번 동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면, 이거를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학교 다닐 때 그냥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한 10번 정도, 생각으로 10번 정도 했을 때 꼬임없이 바로바로 생각이 나야 되거든요. 그게 조건입니다. 꼬임없이 자연스럽게 10번 정도 연결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저처럼 몸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10번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10번. 10번 자연스럽게 이게 연결이 되면 그때는 실전 투입해도 일이 잘 돼요. 왜냐하면 생각으로 이미 연습을 했죠. 그 다음에 몸으로 연습했죠. 이 상황에서 실전 들어가도 당황해도 바로바로 생각이 나니까 몸이 바로바로 반응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을 빨리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켜보는 게 뭐 큰 도움이 되냐, 네가 그거 봐서 뭐 하냐, 너 본다고 아냐? 근데 그거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안 해본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저처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항상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돼요. 그냥 뭐 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 순서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순서만 매일같이 보는 거예요. 1번 동작, 2번 동작, 3번 동작. 야, 네가 그거 본다고 뭐 알아? 아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제 모르게 내가 기술자가 되겠습니다. 너 한번 해봐. 누가 칼을 주는 거예요. 너도 한번 해봐. 예. 그냥 일사천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트레이닝 이게 별거가 아닐 수는 있는데 기술직 하시는 분들은 참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디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저는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 했을 때도 사람들 다 퇴근했어요. 다 퇴근하고 저는 한 저녁 한 8시부터 밤 12시 반까지 제가 회사 사무실에서 불 켜놓고 있으면 그게 점점이다, 여러분. 그때 뭐 했냐면 브리핑 연습도 하고 똑같이 합니다. 실전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볼펜이에요, 볼펜. 볼펜을 테이블마다 딱딱딱딱 놓고, 자, 여러분 이렇게 모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짧게 한 10분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혹시라도 지루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 준비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현장에서 들어가는 그 브리핑 그대로 그 연습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입이 풀어집니다. 입이. 저는 원래 말을 되게 많이 더듬었어요. 저 말 더듬인데 여러분 그게 되게 심했는데 저 성격이 워낙에 급해가지고 그것도 약간 치유가 되고 또 막 누가 막 이렇게 질문을 해도 막 당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브리핑이 있다. 브리핑으로 계약 나오는 거지 설명해 준다고 계약 나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임팩트 있게 충격요법 이 사람을 머리를 강타할 수 있을까 내가. 충격요법 브리핑에서 계약이 나온다 이걸 제가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분명 계약은 100% 나오는데 몇 건이 나오는지가 문제다. 이게 관건이지 오늘 계약 무조건 나온다. 오늘도 나는 돈 벌어간다. 막 그 생각으로 제가 그렇게 브리핑 연습 많이 하고 해가지고 진짜 브리핑 대회 여러분 1등 했어요. 1등. 340명 직원 중에서 1등. 들어온 지 뭐 한 6개월 됐나? 아니 7개월 8개월 장갑다. 들어온 지 8개월 만에 제가 브리핑 대회 1등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그렇게 뭐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남들은 이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너 그렇게 해봐야 뭐 소용없어, 부질없어, 그냥 집에 가. 그렇게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고생하네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뭐 먹을 거를 주세요. 어떤 팀장님은 제가 고시원 살았는데 먹을 거를 그냥 마트에 가서 야 너 따라와 해갖고 이마트 가갖고 이만큼 사줬어. 이만큼 카트에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이거 박스에다가 담아 해갖고 갖고 가. 이게 뭐 좀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뭐 실언 얘기 들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얼굴 빨개지고 막 말 더듬고 저처럼 당황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지만 저는 저만의 또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해봤는데 굉장히 좋아서 네, 좋은 거니까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잠깐 돼지 1번, 1번, 2번, 3번, 소 1번, 2번, 3번을 제가 잠깐 보여드렸어요. 이거를 여러분 제가 차원전 하면서도 이미지 트레이닝 합니다, 여러분. 차원전 하면서도 생각하고 일 들어가기 전에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보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저한테 이래요. 특히 태국 분들이 되게 우리 회사에 많으신데 저한테 잘해요. 응? 잘해요. 한국 말씀 잘 못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잘해요. 응, 잘해요. 쉐쉬. 저도 그러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제가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연습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좋게 봐주시더라고. 하여튼 회사 생활 하는데도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뭔가 다급한 사람인갑다. 막 그런 인식이 들어가갖고 뭐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면은 바로바로 알려주. 오늘은 제가 어떤 분한테 한 6년, 7년 정도 되신 분이거든요. 야스레지를 어떻게 하는 건지 저도 잘 몰라가지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이제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평소에는 이제 야, 네 일이나 똑바로 해 그러신 분인데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막 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고맙습니다 했는데 하여튼 언젠가는 다 좋게 봐주십니다. 언젠가는. 처음에는 자가 왜 이러나 이때까지 저런 놈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결과가 증명해 주는 거니까 실력이 부쩍부쩍 느니까 이제 가서 연습을 해도 처음에는 야 네가 뭘 한다고 거기 가서 연습해 막 그러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야, 네 일이나 해 그냥. 근데 어느 날 가서 지켜봤는데 오? 좀 하네? 그러니까 이제 터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금 분위기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현재 분위기가 그래요. 터치를 안 하세요. 처음에는 야 청소나 빨리 해. 근데 지금 분위기는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연습 2분입니다. 2분. 그 잠깐 연습하는 거거든요. 2분. 2분 청소 늦게 한다고 뭐 달라질 것도 없는데 크게 이게 뭐 저 혼자 청소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티도 안 나요. 그러니까 잠깐 양해 구하고 이렇게 잠깐 뭐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했어요. 그냥 그랬더니 처음에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뭐 그런 얘기도 안 나오는 그냥 의뢰 그냥 뭐 자는 저렇게 하니까 그리고 뭐 청소할 때 저는 또 열심히 하니까 또 이렇게. 하여튼 사회 초년생인 분들은 혹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마 다 해봤겠죠. 이 방법 저 방법 사회생활 했을 때. 근데 저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저는 뭐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20살 보통 그렇게 먹고 시작하죠. 뭐 군대도 가야 되고 이렇게. 근데 하여튼 이렇게 좀 해왔는데 군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다 통하니까 좋은 거니까 이제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미지 트레이닝 요건 되게 쉽습니다. 그냥 비계비고 잠자기 전에 잠깐 하는 거예요. 또 머릿속으로 막 손동작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10번입니다. 10번 똑같은 동작을 머릿속으로 10번 그게 그냥 줄줄줄줄줄줄줄. 이게 빗대어서 말씀드리자면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외워서 하는 브리핑 23분짜리 브리핑을 해서 브리핑 대회 1등 했는데 이게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은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근데도 저는 브리핑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서 들려요. 그게 질문을 들으면서도 브리핑이 나오고 그리고 그걸 기억했다가 브리핑 끝나면 답변을 해줍니다. 아니면 브리핑 수도하고 답변해주고 브리핑 또 이어나오고. 보통 외워서 하는 브리퍼들 중에 취약점이 뭐냐면 외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식이 없어요. 그것만 할 줄 알아요. 그냥 외워서 앵무새처럼 그냥 이렇게 낭독하는 것만 할 줄 알아가지고 어려운 질문이 들어오면 당황합니다. 뭐 유가증권이 어떠니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그런 왜냐면 주식을 하신 분들도 고객분 중에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이 나온다니까요. 꼭 보험하고 관련이 없는 왜냐면 금융권에서 나오는 사람이 답변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대응을 잘 못하면 당황하고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당황합니다. 근데도
아 이거는 내가 잘 하면 되고, 아니면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선배님이니까 그분이 이렇게 1대1로 상담 드리면 되는 거고, 요것만 잘하면 되니까 나는 요것만 따다다다다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경지가 돼야 되죠. 이게 누가 질문이 들어와도 당황하지 않고 브리핑을 잘라고 잠깐 얘기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어가거나, 아니면 그걸 잘 기억했다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고, 왜냐면 막 공장 같은 시끄러운 데서 브리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막 고함 치면서 브리핑을 할 때도 있어요. 막 진짜 고함 치면서. 왜냐면 기계 소리 들려갖고 뭐 들리지도 않아요. 근처에 냉장고도 있고 해버리면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뭐 들리지도 않아요. 뭐 팬이 막 큰 팬이 돌아가거나 그런 데서도 브리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정도로 연습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제가 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은. 왜 제가 10번이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라는 게 자꾸 생각이 들어와요. 자꾸 잡생각이. 근데 잡생각이 한 번에서는 잘 안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짧으니까. 제가 하는 거는 짧습니다. 왜냐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몸짓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전에서 예를 들어서 30초 걸려도 생각으로는 10초만 해도 끝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만 제가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이 잘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쓰잘데없는 잡생각이. 근데 10번을 하게 되면은 한 대여섯 번 할 때쯤에 잠깐 어머니 생각도 나기도 하고, 우리 조카들 땡깡 부리는 거 그것도 잠깐 생각이 나서 웃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10번이 끝난다는 거죠. 이렇게. 어떠한 생각이 잡생각이 들어와도 10번이 그냥 싹싹싹 돼야 됩니다. 일단은 머릿속으로. 그러면 이제 직접 제가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도 느끼는 게 있죠. 아, 이건 이래서 안 됐구나. 다음에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고치는 거죠. 조금씩 잔손보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 이렇게. 하여튼 이것도 자연스러워야 돼요. 똑같은 동작이 10번은 그냥 뭐 줄줄 나와야 됩니다. TV를 보면서도 이렇게 나와줘야 되고,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도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그러면 이제 마스터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누가 칼을 딱 쥐어줍니다. 너도 해봐. 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스터 했으니까 머릿속으로 꿰찼지, 몸으로 내가 그냥 수천 번 해봤지. 그러니까 이렇게, 야, 너 이거 누구한테 배웠어? 그냥 형님들 하시는 거 보고 따라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250벌이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방송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런 자신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진짜 이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뭐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들킵니까?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그냥 멍하니 일을 하는지, 아니면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그런 남이 모르는 그런 연습을 막 진짜 막 개고생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그 피가 나는 그런 연습을 이미 나는 통달을 이미 했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막 어디 막, 그래서 뭐 어디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방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흰 가운 입고 이놈들이 어떻게 일이라나 막 이렇게 막 적어가면서 동영상도 찍어요. 막 이렇게 어떻게 작업하는지. 그때 막 뒤에서 막 누가 서 있으면 되게 막 좀 긴장되거든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막 동영상도 찍고, 뭐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을 막 사진 찍지, 막 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러면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요 정도는 돼야 이제 마스터 했죠. 그 정도는 돼야. 저도 이제 그거를 목표로 하되,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1월 달에 250. 그러니까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들 다 받는 200, 이거를 목표로 할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점프하는 거죠. 한 계단 더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그러려고 지금 뭐 누가 봤을 때는 저런 게 멍 때리지? 뭐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그때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제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몸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도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이 일만 집중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이거대로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매번 하는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냥 하는 거죠. 그냥 눈이 보고 있으니까 충분히 실수 없이 할 수 있죠. 근데 머릿속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왜 그게 잘 안 됐지? 하면서 그거 다시 1번, 2번, 3번 수정 작업하고 나는 그렇게 해야겠다 하면서 속으로 딴 생각하면서 몸은 또 일을 하고 있고 그게 완전 진짜 실전이고 그게 훈련이 돼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뭐 당황하거나 그럴 일이 없죠. 진짜로 막 그래요. 가는 길은 상당히 많은데 목표는 이제 뭐 하나죠. 뭐 이렇게 가냐 아니면 반듯하게 가냐는 다 뭐 선택이죠. 당사자가 이제 결정할 권한인데 하여튼 저는 좀 해보니까 일단 생각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이렇게 체득하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실전 들어가면 참 쉽다. 요거를 제가 옛날부터 그 비밀, 요거 시크릿입니다. 시크릿. 요 노하우를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방송에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더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하면 질려요. 옛날에 그 9년 동안 노가다 했을 때 가장 직원들한테 직원이라 하긴 뭐하네. 내가 사장도 아니고 우리 식구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재훈이 형은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이 얘기를 제가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재훈이 형은 똑같은 얘기를 두세 시간 해요. 똑같아요. 질려가지고 좀 지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도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했다. 그리고 너가 자꾸 놓치는 부분이 요거기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언급을 했다. 그러니까 막 너를 막 세뇌시키려고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면서도 너가 놓치는 부분인데 요게 해보니까 요거는 너가 좀 알고 갔으면 싶어서 어제 했지만 한 번 더 얘기했다. 나도 어제 얘기한 거 안다. 내가 바보냐?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듣기 싫죠. 뭐 내 인생인데 왜 자꾸 끼어들어? 막 다 이렇게 생각하죠. 막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진짜 100에 한 명이에요. 1000에 한 명이고 그런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진짜. 어쩌다가 한 명 만날까 말까라서. 그러니까 진짜 귀한 거니까 금은보화를 너한테 주는 건데 네가 소중히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야 이거 돌덩이를 좀 왜 저 나한테 묵어 죽겠는데 이거 아이씨 이러면 좀 속상하니까 나는 진짜 나 혼자 갖고 있어도 되는 노하우인데 너 잘 됐으면 싶어서 그냥 너도 나 정도로 일을 해주면은 회사가 얼마나 크겠냐. 이게 제 목표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제 목표는 그랬어요. 저와 똑같은 사람 한 명 내가 키우는 거. 저보다 일을 더 잘하면 더 좋고 그렇지 않아도 저랑 그냥 실력이 엇비슷해도 되는데 이게 그 실력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일머리도 저랑 비슷해야 되고 물론 실력도 저랑 비슷해야 되고 일처리 능력도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어디는 100%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는 뭐 LG나 삼성 갔는데 뭐 50% 한다? 그 업체는 잘려요. 그 업체는 이거 소문납니다. 두 번 다시 대기업을 뚫을 수가 없어요. 뭐 삼성 디스플레이 뭐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SK 하이닉스 그런 데를 가게 되면 100%가 아니라 110%, 120% 해야 돼요. 그런데 왜냐면 그만큼 돈을 많이 또 줘요. 왜냐면은 이제 거기서는 이제 100% 이상을 원하기 때문에 이제 뭐 내 생각이 아니라 일 시키는 사람이 일 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는 게 원칙이니까. 대기업 들어가면 뭐 100%가 아니죠. 뭐 110%, 120%, 130%까지 해줘야 이제 왜냐면 그만큼
세니까 단가가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매번 130% 하면 우리 회사가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가면 80%, 어디 가면 90%, 어디 가면 110% 이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일만 잘한다가 아니라 소장님도 잘 응대해야 되지. 막 그 여러 가지 것들. 아파트에 갔는데 이제 입주를 했어요 이미. 입주민들 만났는데 아이고 나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니까 그냥 20분 기다렸네. 뭐 하는 거예요? 왜 오늘 빨간 날인데 왜 일하러 왔어요? 나 여기서 20분이 서 있었네. 아이고 진짜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저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입주민하고 싸우면 이것도 민원사유인데 큰일 납니다 이거. 이게 그 사람 퇴출이에요 퇴출. 싸우면 큰일 납니다 일단.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할 일이 많아서 일요일날 이렇게 출근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살해하겠습니다. 뭐. 아 됐어요. 뭔 살해를 해. 그냥 일요일날은 웬만하면 오지 마요. 평일날 해야지 일을 사람이. 시끄러운데 그리고 우리 쉬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맞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다양한 상황이 왔는데 그때 그에 맞게끔 처신을 이 모든 것들이 나랑 동급이거나 아니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제가 키우고 싶어서 딱 한 명. 그게 제 소원이었죠. 그러려고 제가 6개월 동안 이 사람 키우고 7개월 차에 헤어지고 또 나는 신입이랑 또 같이 일합니다. 6개월 동안 키우고 또 헤어지고 또 저는 신입 들어오면 그 신입하고 또 일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힘들죠. 막 싫은 소리도 많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입이랑 같이 하는데 일량이 나오겠습니까? 물량이? 안 나와요 절대. 왜냐하면 제가 신입 물량까지 뽑아야지 간신히 2인분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총대를 매야죠. 회사 키우려면 그 정도 각오 없이는 키울 수가 없죠. 저는 항상 신입하고만 했어요. 그래서 신입하고.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누구나 볼 수 있는 라이브 방송입니다. 제가 설마 거짓말을 치겠습니까 여러분?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사회생활을 했죠. 항상 이건 내 회사다 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장님하고도 술 거의 일주일에 3-4번 먹었어요. 사장님하고 일 끝나면 이제 재훈아 나와라 고생했다 일로 와. 그럼 예 가고 사장님하고 술 한잔 먹고. 하여튼 뭐 남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사장님이 막 너무 막 편해하시네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장님이 회식 아니고서야 사장님하고 술 한잔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럴 일이 없죠. 근데 저는 뭐 진짜 이 회사 내 것처럼 막 그렇게 일을 해버리니까 사장님 좀 많이 챙겨주셨죠. 막 오늘은 뭐 먹을래? 저 회 줘. 야 회 저번에 먹었잖아. 아이 저 필요 없어요 회. 치킨 먹자. 그러면 아이 필요 없어요 회. 근데 이제 우리 사장님도 홍어도 좋아하시고 하시니까 저도 홍어 먹어본 적도 없는데 막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홍어도 먹고 치킨도 싫어하지만 치킨도 먹고 막 그랬죠. 하여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덕분에 잘 먹고 다녔습니다. 사회생활 했을 때는. 하여튼 뭐 잠깐 옛날 얘기 하니까 막 옛날에 즐거웠던 또 힘들었던 것도 생각나고 그러네요. 하여튼 제가 지금 막 허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하여튼 좀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여러분. 좀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죠. 뭐 때로는 되게 막막하게 진짜 저 진짜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야 이 5천만 원 대출 이거 어떻게 갚냐 이렇게 살았지만은 또 이런 일이 있을 줄 제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소막 형님이 뭐 내가 더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 평생 너 이 돈 갚을 때 몇 년 걸리냐? 이 5천만 원, 6천만 원인데 갚으면 한 7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럼 너 7년 동안 너 정체돼 있는 건데 너 이렇게 하면 너 답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아버지하고 얘기해봐서 잘 안 되면 얘기해라. 그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은인을 또 만나. 홍어 관절이 최고요. 그리고 보쌈 같은 거 그것도